네, 경제동향 시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많은 메시지를 좀 전달해서 큰 울림을 줬는데요. 경제 분야에서도 자본주의 문제를 좀 여러 차례 지적했죠.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 경제에 던진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황은 방한 전날 청와대 연설에서요,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공동성과 진보 발전을 좀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네네. 우리의 경제적 관념을 좀 바꿔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GDP 중심의 경제 성장에 대한 재고,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GDP는 부가가치의 총합이고요. 이 수출, 민간 소비, 투자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계속해서 GDP 성장률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소비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GDP 성장률을 상당히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의 편중이 가계보다는 좀 기업 쪽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 중심의 정책을 그동안 많이 펴왔습니다. 특히 수출 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많았고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환율을 높여서 수출 기업의 경제 성장률,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좋은 모습인데, 그 흑자에 의한 그 부의 집중이 주로 기업에 쏠리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어떤 부가 가계로 좀 흘러가야 되는데, 예. 네, 그런 낙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대기업을 지원해줘서 수출을 잘하고 또 이 규제를 풀어서 영업 범위를 넓혀주게 되면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그 이익이 하청기업이나 종업원, 주주들에게 돌아가면 이 선순환 구조가 된다. 이것이 정부가 예상해 왔었던 이 트리클 이펙트, 이 낙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해보니까 대기업들이 투자나 종업원들의 임금 인상, 또 배당 같은 방식으로 이익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사 안에 그 이익을 쌓아두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돈이 많은데 가게나 중소기업들은 돈이 부족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가게 간에도 이렇게 빈부격차가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 우리나라 가계 부분의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진위계수가 0.3 중반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0.4를 넘어서게 되면 빈부격차가 상당히 크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0.3 중반대니까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이 복지제도가 조금씩 확대되면서 부의 양극화가 좀 그렇게 많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체감적으로는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양극화를 만드는 주법은 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업이 되면 소득이 없어지니까 빈곤층으로 곧바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 고용이라는 게 특히 청년 고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이런 것은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 데다가 이미 기존에 그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살아야 되고 또 노후 준비도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하기를 원해서 이탈을 하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좁은 취업문은 이 좋은 교육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부의 양극화가 교육 또 취업의 양극화로 악순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황께서 또 지금까지의 경제적인 개념에서 어떤 벗어나서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라는 부분, 이 부분은 그 분배를 통한 공동성장, 또 양극화 해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GDP의 총량만 늘려서 이 성장률이라는 그런 수치만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를 골고루 나눠서 행복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GDP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에서 만든 GDP냐에 따라서 그 경제의 건강함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처럼 이 대기업이 GDP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내고 가게는 별 영향을 못 미칠 정도로 축소된다면
이러한 경제는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지적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같은 자본주의의 어떤 맹점을 지목했던 교황의 지적을 보면은 뭐 최근에 유행하는 그 피게티 현상이라고 있지요. 네. 이 부분과 좀 일맥상통한다고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 40대 경제학자가 쓴 21세기판 자본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책 자체가 이 번역돼서 출간돼 있지 않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상당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의 요지는 19세기부터 자본 수익률이 생산소득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넘어섰고 21세기에도 그럴 것이라는 그 전망을 내놓은 그런 책인데, 한마디로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버는 소득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양극화, 불평등이 더 커진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능력주의의 가치도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뭐 교황께서는 지난 15일이었죠. 대전 성호성 전 대축의 미사 강론을 통해서 어떤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좀 거부하기를 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서 어떤 이기주의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 경쟁의 사조에 좀 맞서 싸우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 물질 중심의 어떤 자본주의의 견고한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 이런 것들을 좀 끊을 필요가 있다는 건데 사실은 그런 시도가 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우리나라 정부도 앞서 말씀드린 트리클 이펙트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영을 해왔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외환위기를 넘어서면서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이 벤처 버블, 또 부동산 버블로 자산 양극화도 확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대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이 기업 양극화도 커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는 교황께서 말씀하신 물질주의의 유혹, 또 이에 이어지는 이기주의의 분열이라든가 가난, 노동 소외 이런 부분들은 해소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정부도 올해부터는 이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이라는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이 정책과 세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정부도 뭐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또 낙수 효과를 좀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은 공식적으로 좀 인정을 한 건데요. 네. 그렇다고 뭐 정부의 정책이 곧바로 또 빈부격차를 이렇게 해소할 정도로 강력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기업도 수출, 성장, 이러한 용어들을 중심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현재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제시한 것은 이러한 기존의 자본주의, 성장주의로 가던 길에서 방향을 조금 틀라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로 가라는 그런 주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의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인데 이 법과 제도를 바꾸고 그 법과 제도를 만드는 시각 또 집행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또 성장을 멀리하고 또 분배만 챙길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양쪽이 그렇습니다. 이제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성장 목표를 세워놓고 분배를 챙기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실패한 부분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분배를 일단 앞서서 우선 두면서 성장을 같이 추구하는 그런 방안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가 이 정부에 대한 신뢰 또 개인 간의 신뢰가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이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정책 위반자라든가 집행자 또 기업에서는 기업가와 또 근로자까지 나 홀로 살겠다는 이런 무한 경쟁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네. 교황께서 말씀하신 공동선을 추구하고 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복원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 경제에 던진 메시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였습니다.